자, 계속 3부 해볼게요. 3부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요거예요. 나는 도통 공부를 해야 될지,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신통 공부를 해야 될지 도무지 헷갈린다. 이거는 간단해요. 신통 텍스트는 정말 간단하다니까. 이렇게 있으면 첫째, 살다가 빛을 본 적이 있는가? 근데 빛은 두 가지 버전밖에 없어요. 하나는 A4 용지만하게 이렇게 아지랭이처럼 이게 6초 정도 갑니다. 1초에서. 눈앞에서 어지럼증처럼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적이 있는가? 내 일생에 있어서 한두 번 본 적이 있다. 절집에서 정근기도 하고 삼천배 할 때 이런 거 본 적이 있다. 그리고 기독교나 가톨릭에서 피정수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저 통방수련 같은 거 할 때, 영성수련 같은 거 할 때 이런 거 본 적이 있다. 이러면 참고만 하시면 돼요. 6초, 1초에서. 그리고 요거 버전 말고 빛 주먹만한 게 요렇게 주먹밥만한 게 대 6개가 비칠 때가, 첫 번째는 한두 개만 비쳐요. 테니스 공만하게. 그게 사람들 가슴 높이에서 허리 뒤편에서 여기 보여요. 요런 걸 영능력, 영매자 똑같은 표현입니다. 요렇게 요 두 버전밖에 없어요. 이게 신통 존자로서 공부에 입문하고 입도하면 유리한 조건이에요. 두 번째가 전율이에요. 이 전율은 세 가지 버전을 하나의 패키지로 보자고. 내가 공부하는데 전기 흐르듯이 머리카락이 쭉 빗으면서 왼쪽으로 쓱 어깨까지 이게 내려온다. 전율이 요거는 집안에 할머니 중에 돌을 무지무지 닦다가 돌아가신 도깃줄의 기운입니다. 도 닦기 좋은 기운줄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건 전부 다 절집에 다 닿아 있어요. 절집에 인연줄, 그 다음에 절집에 기운줄이 도통줄로 전부 다 연결되어 있다고. 요거를 도통하기 좋은 기운줄이다. 요런 도깃줄을 타고난다. 이게 할머니가 여러분 태어나기 이전부터 절집 쫓아다니고 성황당 쫓아다니면서 공부하던 기질이 농축되어서 그 코드를 부여받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흐릅니다. 요거는 집안의 할아버지 기운이에요. 할아버지. 이거를 공줄이라 그래요. 이 공줄은 서기줄이라 그래요. 상스러울 서자 씁니다. 서기줄. 요걸 신통줄이라 그래요. 요렇게. 그 다음에 같이 이렇게 흐르는 거. 요거는 칠성줄을 깔고 앉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줄이 세다. 점집 가면 야, 이 사주 한번 봐라 이러면 아이고야 무섭다. 이게 무슨 사주가 이래 세냐. 요런 표현을 듣는 걸 칠성줄이 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요거는 앉아 있으면 전기 흐르듯이 이렇게 물 흐르듯이 비 차창가에 때려서 흐르는 거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이렇게 전율이 같이 흐르는 거. 그때 제가 어통이나 약손 버전 가르쳐 줄 때 전율을 세 가지로 표현한 거. 요게 첫 번째 버전이요. 두 번째 거 약손은 머리에서 귀까지 흐르는 거.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선사님이 왼쪽에 흐르는 건 할머니 기운줄이라고, 귀까지 흐르는 건 또 뭐지? 이거는 그냥 전기 흐르듯이 하는 거고, 제가 말하는 어통하고 약손은 여러분 파마할 때 흐르는 중화제, 시원한 느낌, 그 느낌, 얼음장 같은 그 기운을 말해요. 약손하고 어통은. 그 두 번째 요렇게 전율이고, 세 번째가 요렇게 하품이에요. 하품을 시도 때도 없이 할 경우, 이거는 신의 인자를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거예요. 그리고 이 하품은 자기 몸에 요렇게 신의 긴 막이 쳐져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어느 도문에 들어가면 일주문 근처만 가도 하품이 있는 대로 나오는 거. 이분은 전부 다 대웅전에서 삼천배 하는데 요렇게 뒤로 자기는 갑니다. 해서 유턴을 해요. 유턴을 해서 산성각이나 독성각을 찾아갑니다. 자기 영혼이 앞생부터 놀던 엑기스, 그게 농축돼서 코드의 당김으로, 영적인 당김으로 그쪽에 데리고 가버려요. 익숙한 파동에, 아주 깨끗한 고주파에 거기에 놓아버려요. 그래서 거기 가면 데자뷰 현상이 심하게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데자뷰는 집에서 마치 우리 집처럼 뛰놀던 거 처음 갔는데, 그리고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는 거, 그리고 잠시 가가 기도하는데 잠들어 버리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데자뷰 현상이에요. 내가 앞생에 놀던 코드의 당김, 그 코드의 당김은 영적으로 가장 익숙한 버릇이에요. 습관화된 버릇,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하품은 뇌의 온도 때문에 그래요. 이 뇌의 온도 때문에 하품을 한다는 건
이건 노벨 의학상감이에요. 이런 걸 가르쳐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이 땅이 생긴 이래로. 그리고 지구 땅덩어리에서 하품을 하는 이유를 뇌의 온도가, 뇌압이 온도가 떨어뜨리고 떨어질 때 생기는 일체의 체험 현상이라고. 이거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제가 처음이에요. 네 번째가 진동입니다. 이 진동이 없는 큰 통이 없어요. 신통이나 도통. 도통도 와르르륵 하고 흔들림, 펄스. 이게 있어요. 진동이. 그게 크게 안으로 떨리는 내진동이 있고 바깥으로 떨리는 외진동이 있어요. 이 진동의 체계는 말이 안 나옵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바바바바바바바 이게 안 돼요. 이게 진짜 진동의 체계라고. 이때 진동을 통해서 천지본음을 툭 터뜨려요. 이래 되면은 자기가 살던 구에서는 수성구다, 대구로 치면 동구다, 서구다. 거기에서 가장 위대한 슈퍼스타가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신통의 버전으로. 그때 우리 공부를 통해서 홍익의 버전으로 따뜻함에 익어 있었으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전체를 포용할 수 있으니. 그런데 시커매갖고 지밖에 모르고 내 것, 나의 것에 집착하고 올인하면서 내 새끼, 내 남편, 우리 집에 안정의 욕구로, 인정의 욕구로 딱 땡기고 있으면 개체, 즉 시커먼 자기를 안고 신통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 되면 큰 슈퍼스타가 탄생을 못합니다. 동네 골목에 쪼매난 슈퍼마켓 주인 정도는 해요. 그래서 안가밖에 탁 터져서 천하를 도모할 수 있는 자는, 천하 장부는 이 자체가 탁 터져 있다니까. 그래서 내 것 나의 것에 집착하는 자들은 지배자예요. 이 배자가 무슨 배자게요? 짝배자라니. 자기 짝지를 괴롭히려고 태어난 사람이라니. 지배자는. 그 지배자는 내 것 나의 것에 집착하고 차갑고 냉소적인 이성의 주인공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짐과 집착이라는 상처를 밥 먹듯이 주는 사람들이에요. 하는 말마다 상처투성이에요. 하는 짓마다 밉상이에요. 그래서 지배자는 오로지 지밖에 몰라요. 지를 위해서 삽니다. 나머지는 온통 찍어 누르고 가다버리는 대상이에요. 지도자는 다릅니다. 그게 짝배입니다. 짝지, 짝꿍을 괴롭히는 데서 도를 길도자입니다. 바른 길에 들어서니 따뜻한 홍익 버전이 기다리고 있어. 내 것에서 우리의 것으로 바뀝니다. 근데 이 지배자는 가해자들이에요. 전부 가해자입니다. 찍어 누르는 데 익숙해. 시끄러! 조용히 해! 어디 어른이 얘기하는데 뭐 이런 거. 네 그따위 식으로 하려면 학원 때려쳐! 뭐 이런 거. 자기 거거든. 아이, 딸이. 근데 자기도 언제적에 부모 밑에 있을 때는 가해자가 아니라 부모가 가해자였고, 그때는 자기가 철저한 피해자였어요. 상처와 억압에. 근데 어느새 복제되어서 죽으면 따라하기 싫다는 거, 안 해야지 한 거, 그걸 그대로 복제해서 아버지 엄마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왜요? 업습이 해결이 안 됐으니까. 그 업습이 그대로 대물림 됐으니까 그대로 지배자로 사는 거예요. 가짐에 집착하는 지배자 무리들은 이 차갑고 냉소적인 이성이 어디에 다 있는 줄 아세요? 니 오늘 내 건드리기만 해라. 진짜 딱 건드리기만 해라. 이래요. 이 자존심은 피해의식 덩어리입니다. 열등감 덩어리, 자존심, 자격지심, 열등감을 건드리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자존심이 강한 자는, 요 지배자는 요게 다 있습니다. 화, 분노, 짜증, 증오, 이런 거. 파괴. 그냥 두드려 부숴버려요. 자기 열등감을 건드리면. 정말 그냥 단순 무식해요. 시끄러, 조용해가. 이거 좋겠다, 당신 무식해서. 그냥 두드려 부셔버린다.
자기 열등감을 건드려서 그래요. 이 지배자의 이거 전매 특허예요. 화, 분노, 증오, 짜증. 그런데 이거 반대말입니다. 지도자는 화, 분노, 증오, 짜증 반대예요. 배려, 희생, 인내, 참음, 그 다음에 그런 거 있죠. 봉사 이런 거. 그 다음에 사랑. 이런 거에 올인해 있어요. 엉킨 채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내 것 나의 것에 지도자는 집착하면 지도자는 우리의 것, 함께 전체의 것에 올인합니다. 제 눈을 싹 피하는 분들은 지배자일 확률이 매우 높아요. 지배자일 확률이. 지배자는 짝배자입니다. 지 짝지 괴롭히려고 태어난 인간. 정말이에요. 그래서 아들, 딸이 제가 경주에 가서 심성 치료를 하려고 아이들 초등학생을 몇백 명을 모아놓고 시나리오가 없는 연극을 제 책에 나옵니다. 시켜본 적이 있어요. 엄마, 아버지 흉내를 내는 걸. 그때 부모들이 전부 다 뒤에 병풍 뒤에서 보고 있어요. 몰래 찾아온 거니까 이벤트로. 부모들은 뒤에서 피눈물을 흘립니다. 한 아이가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피아노를 치고 있더라고요. 흉내를 내면서 엄마가 자기는 좀 잘 살고 하니까 라라라라라라 치고 엄마 흉내를 내는데 이 친구 남자가 남편 흉내 내는 친구는 초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10살짜리가 있는 그대로 리얼하게 문 열어 이년아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아이는 그 아이는 엄마를 흉내내는 거예요. 그 딸은. 그러니까 문 열어 하고 폭언을 뱉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보 오늘 어땠어요? 하고 뽀뽀 엄마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연이 미쳤나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게 가정교육이에요. 보고 배운 걸 복제한 거.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게 충격, 그 엄마는 쓰러졌어요. 뒤에서. 허리띠를 빌려달래요. 그 마스터들, 강사들한테. 왜라고 안 묻습니다. 빨리 갖다 주라. 딱 하니까 허리띠를 쫙쫙 하면서 네 오늘 죽어봐라. 아버지가 엄마를 때릴 때 그렇게 때린 거예요. 이거는 시나리오가 없는 거예요. 지금 싹 또 눈 피하시는 분도 과거로 싹 한번 돌아가 봅니다. 이거는 아이 3학년이에요. 그 아이 가슴 속에는 이미 차가움이라는 옛 과거의 상처가 또아리를 튼 채 잠재적인 가해자로 자랄 확률이 매우 높아요. ADHD는 기본이고 양극성 조증에 화냈다, 웃었다, 짜증냈다, 막 잘해줬다 이렇게 성격장애로 다중성 인격장애로 자랄 확률이 매우 높아요. 이게 누구 죄입니까? 부모 죄예요. 부모들이 그런 조건을 조성해 줬다니까. 그래서 그 자아가 어떻게 됐게요? 그런 친구들은 갈갈이 다 조각나 있어요. 찢어져서 상처투성이로. 약이 없습니다. 이 친구는 업이 있는 동이에요. 업동이. 근데 업이 없는 동이로 자라게끔 해주는 건 여러분들 몫이에요. 그래서 상을 끊으면 그 아이에 대한 집착의 고리가 끊어져요. 그래서 그 아이가 업이 없는 채로 무럭무럭 자랄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남은 부모들의 숙제라고. 근데 아무나 수련 안 시킵니다. 예쁜 사람만 시킬 거예요. 요거 참고하시면 돼요. 빛, 전율, 하품, 진동. 이 진동의 책에도 공부하러 가면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요 연세면은 노래방 같은데 딱 설마 했던 네가 나를 하고 노래 딱 불러요. 당신은 나의 동반자는데 괜히 안 해도 되는 오바 있잖아요. 막. 저 언니가 저런 면이 있었나 할 정도로 파격적인 거. 이게 윤려의 기능이 발달해서 그래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실례로 시어머니가 고부간의 갈등이 너무 심해요. 시어머니 마음에 막 숨이 탁 막혀요. 미역국을 끓이고 있는데 가요 무대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사공에 하면 소리가 돌아가요. 자기도 모르게. 이게 신통 무가 코드의 텍스트라고. 신통 중에
예술가가 될 기질이 너무하다고. 윤력 기질이 있는 사람은 정말 잘 놀아요. 그러니까 기혈순환이 잘 되니까 몸이 아플 시간이 없어요. 근데 기혈순환이 안 되는 사람은 쌓아두고 눌러놓는 거예요. 이걸 억압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적금하듯이 싸워서 늙으면 보자. 또 늙었습니다. 크나 장가가면 보자. 장가갔습니다. 새끼들 유치원만 넣고 보자. 손주들. 이러다가 억압이 터져버린다는, 그게 아이들 치매가 발달장애, 어른들 치매는 정신 혼쭐이 가는 거예요. 또 1분 쉬었다 할게요.